아직 새벽의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뒤 H그룹 빌딩에는 차갑고 고요한 공기만이 머물러 있었다. 밖에서는 새벽 첫 차의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간간히 취객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만 이 거대한 건물의 1층 로비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고요한 침묵을 깨고 유리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섰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청소부 복장을 입은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그녀는 손에 든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잠시 내려놓고 로비의 불투명한 유리창을 밖으로 밀어 올렸다. 닫혀있던 공간에 상쾌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스며들자 아주머니의 입에서는 뿌연 입김이 새어나왔다. 후, 역시 환기를 시켜야지.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일하지. 아주머니의 나지막한 혼잣말은 로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터벅터벅 걷는 발걸음은 힘이 있었고 빗자루가 바닥을 쓸면서 내는 사각사각 소리는 마치 아주머니만의 클래식 음악처럼 규칙적이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바닥의 작은 먼지들까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쓸고 닦았다. 그녀에게 이 공간은 그저 일터가 아니었다. 텅 빈 공간은 곧 활기를 가득 채울 젊은이들을 위한 소중한 안식처였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 로비 한쪽에 놓인 커다란 화분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화분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잎사귀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주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린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듯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로비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화장실 역시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 놓여있던 향기 디퓨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이 디퓨저는 그녀가 직접 고심하여 위치를 정해 놓은 것이었다. 일을 하느라 지친 직원들의 심리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가장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자리를 찾아 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디퓨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거울 속 아주머니의 눈빛은 그저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며 로비에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어느덧 따뜻한 온기로 바뀌었고 아주머니의 마음에도 따뜻한 평온이 가득 찼다.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직 그녀만이 누리는 새벽의 특권이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이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 곧 세상은 문을 열고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작을 홀로 그리고 가장 먼저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아침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동이 트고 세상이 문을 열자 고요했던 뒤 H그룹 빌딩의 로비는 순식간에 활기와 소란으로 가득 찼다.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쓸고 닦는 사각사각 소리는 활기찬 젊은이들의 활기찬 탁, 탁, 탁 하는 구두 소리와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에 묻혀버렸다. 마치 교향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고요한 독주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머니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규칙적이었지만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매우 빠르고 무심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아주머니의 존재는 그들의 시야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빗자루를 쓸어 한쪽으로 물러서던 아주머니의 어깨에 누군가 툭 하고 부딪혔다.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던 한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부딪힌 남자는 흠칫했지만 아주머니를 쳐다보는 대신 손에 든 스마트폰만 확인하고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아주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다시 고쳐 잡았다. 그녀는 이제 익숙해진 일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부딪혀도 사과받지 못하는 존재,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존재였다. 잠시 후 또 다른 젊은 남자 직원이 로비에 그림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을 찍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림의 오른쪽 구석에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든 채 그림을 향해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남자는 아주머니를 발견했지만 굳이 각도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괜찮네. 사람이 좀 있어야 사진이 멋있지. 라고 중얼거리며 셔터를 눌렀다. 아주머니는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아닌 그저 배경에 깔린 사람에 불과했다. 마치 길거리의 가로수나 의자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한 것이다. 아주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다시 조용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로비에서 그녀는 마치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했다. 아주머니는 그 모든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로비의 먼지를 쓸어내며 동시에 이 거대한 빌딩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무관심의 공기마저도 쓸어내고 싶다는 듯이 빗자루를 움직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쌓인 무관심은 쉽사리 치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로비의 아침을 지켜내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늘도 무심한 사람들을 스쳐 지나며 묵묵히 빗자루를 쓸었다. 그녀에게 무관심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무관심의 행렬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가 다가왔다. 바로 이지은 사원이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는 바쁜 걸음 속에서도 아주머니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밝고 명랑한 웃음이 머물러 있었고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지은 사원은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차가운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바카스였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예상치 못한 친절에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든 채 멈춰 섰다. 아주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사람도,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낯선 친절에 어색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괜찮아요. 아주머니의 말에도 이지은 사원은 활짝 웃으며 음료수 병을 아주머니 손에 쥐어 주었다. 괜찮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가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감사해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따뜻해지는 손과 마음의 말을 잊지 못했다. 이지은 사원은 밝게 인사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주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들린 바카스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다. 그녀는 사람에게 무시받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하고 감사했다. 아주머니는 그날의 청소를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마무리했다. 특히 이지은 사원이 앉아있는 부서의 바닥과 책상 밑은 아주머니의 손길이 2번, 3번 더 머물렀다. 이지은 사원의 책상 주변에는 먼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주머니에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를 오직 청소로 보여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익숙해진 무관심의 흔적들 위에 이지은 사원의 따뜻한 미소와 작은 음료수 한 병이 새로운 기억으로 새겨졌다. 아주머니는 그날 하루 내내 그 따뜻한 감정을 곱씹었다. 그녀의 특별한 아침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아주머니의 가슴에 싹 트고 있었다. 오전 9시 DH그룹의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찼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신규 사업을 맡고 있는 박민준 팀장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늘 완벽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그리고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광나는 구두는 그의 완벽주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로비를 지나칠 때도 아주머니가 닦아놓은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묻을까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고 빈틈이 없었다. 박 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복도를 지나던 2 사원이 조용히 속닥거렸다. 야, 박 팀장님 또 구두 닦으셨네. 저 구두가 저 양반 성격이라니까. 그러게. 일은 진짜 잘하는데 너무 깐깐해서 숨이 막힌다니까. 딱 봐도 인성이 글러먹은 놈 같아. 직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그의 뛰어난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직원은 드물었다. 그는 동료와 부하 직원들에게 늘 엄격했다. 보고서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었고 발표 자료는 폰트 크기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다. 박 팀장의 눈에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오만함으로 이어졌다. 점심시간 박 팀장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오늘 오후 있을 중요한 이사 보고를 위해 최종 발표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쟁사보다 뛰어난 분석 자료, 완벽한 시장 예측,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자부심. 그는 자신이 이룬 완벽한 결과에 취해 있었다. 이 정도면 완벽해. 이사님들도 감탄하실 거야.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피식 웃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이 프로젝트의 최종 폴더에 최종 보고서라고 이름을 붙여둘 참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박 팀장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향했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점심시간이 끝난 사무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박민준 팀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후에 있을 중요한 이사 보고로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이미 지난 밤 몇 번이고 확인한 최종 자료였다.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보낼 자료를 메일로 발송할 참이었다. 이메일 주소창에 이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입력하며 그의 입꼬리는 자신도 모르게 올라갔다. 이 정도면 완벽해. 이사님들도 감탄하실 거야.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피식 웃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 프로젝트의 최종 폴더에 최종 보고서라고 이름을 붙여둘 참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박 팀장은 주소록에서 이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빠르게 입력하다가 마지막 이사의 이메일 주소의 알파벳 하나를 잘못 입력하고 말았다. 그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다. 그리고 몇 분 뒤 그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수신자 없음이라는 오류 메시지였다. 박 팀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오류 메시지는 가끔 뜨지. 그는 다시 메일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보낸 메일의 수신자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리를 라이라고 잘못 입력한 것이다. 단순한 오타였지만 그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외부인에게 발송된 주소였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담긴 최종 보고서가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이다. 안 돼! 안 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박 팀장의 머릿속은 온통 망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의 자부심, 자신감,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마구 두드리며 절망했다. 완벽한 그의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회사의 운명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이사들은 물론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힐 일이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무실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절망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사무실, 직원들은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팀장의 사무실 안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일 회수 버튼을 눌렀지만 시스템은 이미 그의 명령을 거부한 지 오래였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이 정보를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끔찍한 실수를 수습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분노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분노를 주변의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한 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팀장님, 혹시 괜찮으세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박 팀장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내가 괜찮아 보이냐? 너 지금 나한테 동정하는 거야? 그따위 인상으로 내 앞에 서지 마! 어제 내가 부탁했던 자료는 왜 그 모양이야?
그따위 창의력으로는 회사를 망하게 만들 거야. 너희 그 무능하고 멍청한 표정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그의 폭언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박 팀장은 이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떠나게 만들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이제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렇게 그는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박민준 팀장의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사무실은 끔찍한 정적에 갇혀버렸다. 방금 전까지 활기 넘치던 공간에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 침묵은 박 팀장의 폭언보다 더 무겁게 모두를 짓눌렀다. 분노가 지나간 그의 사무실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어지럽혀져 있었다. 찢어진 서류들이 바닥에 뒹굴었고 뒤집힌 커피잔에서는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 혼돈 속에서 박 팀장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절망감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아주머니가 조용히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루틴이었다. 아주머니는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아주머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오직 자신의 절망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를 보았다. 늘 완벽하고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한 명의 지친 사람이었다.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어떤 판단이나 비난도 없었다. 그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저렇게 무너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는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찢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쓰레기통에 담았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그의 옆에 있는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고 아주머니의 눈에 그것은 익숙한 형태의 코드였다. 아주머니는 그의 혼란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에 찢어진 서류들을 모두 줍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눈동자가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속에 아주머니의 모습이 들어오자 그는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에는 아주머니의 조용하고도 연민 어린 시선이 담겼고 그것은 그의 절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앞에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눈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그대로 비추어 보고 있는 아주머니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윽고 아주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팀장님, 혹시 그 파일이 필요한가요? 아주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박 팀장은 멍하니 고개만 들었다. 그는 아주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 상황에 나타나,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낯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주머니가 뭘 아신다고? 라는 비아냥거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절박한 심정이 그것마저 삼켜버렸다. 예? 예. 중요한 파일인데 실수로 지웠어요. 아니, 잘못 보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그의 의자에 앉았다. 그의 놀란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하듯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렵하게 움직였다. 박 팀장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회사를 몇 년 동안 닦고 쓸었는데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다 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가 입력하는 명령어들은 그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근하는 코드를 입력했다.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처럼 삭제되거나 유출된 파일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를 입력했고 수많은 코드와 파일명 사이에서 그가 지워버린 파일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박 팀장은 넋을 잃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아주머니는 마치 수십 년 경력의 IT 전문가처럼 보였다. 그의 놀라움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아세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주머니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회사 곳곳을 다니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젊은 직원들 하는 것도 눈으로 익히고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청소하면서 다 봐뒀죠.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마치 그를 꾸짖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주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잠시 후 여기요.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파일이 복구되어 있었다. 박 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놀라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그의 눈에는 아주머니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닌 이 회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비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2시 H그룹 본사 로비 앞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오늘은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는 날. 회사의 임원들과 박민준 팀장을 비롯한 주요 팀장들이 정장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허리를 숙여 한 명 도착하는 주주들을 맞이했다. 모두가 깔끔한 세단이나 고급 SUV를 타고 내렸고 임원들은 그들을 향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다. 박 팀장은 이사회에서 통과될 보고서 생각에 복잡했지만 애써 완벽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낮고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천천히 진입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차는 아무런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서는 사람은 평소의 청소부 복장이 아닌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명품 코트를 어깨에 두른 아주머니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속에는 깊은 품위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임원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아니, 저분은 모두가 놀라움에 웅성거렸다. 박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분명 아침마다 로비를 쓸고 닦던 그 아주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초라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의 웅성거림은 이내 침묵으로 바뀌었고 로비에는 오직 아주머니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주머니는 당당한 걸음으로 임원들의 줄을 지나쳐 회의장으로 향했다. 잠시 후 주주총회장 안. 회의가 시작되자 회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을 주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회사의 산증인이자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의 손끝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방금 전 로비를 걸어 들어왔던 아주머니가 단상에 서 있었다. 아주머니의 깊은 눈빛은 자신을 경악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박민준 팀장에게 향했다. 회장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김순자 여사님, 회사를 창립하신 분의 배우자이자 현디 H그룹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박 팀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어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든 정답이 오늘 아침에도 로비를 청소하던 아주머니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아주머니는 복도 한쪽에 서 있는 박 팀장을 따로 불러 세웠다. 그는 아주머니를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오직 부끄러움과 죄송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고 손은 민망할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 아주머니는 이제 더 이상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도 거대하고 너무도 존경스러운 존재였다. 아주머니는 그런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박 팀장님, 제가 아침마다 닦고 쓸던 바닥을 팀장님께서는 늘 무심히 지나치셨죠. 심지어 제가 거기 서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제 어깨를 치고 가실 때도 있었어요. 팀장님께서 보시는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주머니의 말에는 어떤 비난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담담한 어조였다. 그 따뜻함과 너그러움에 박 팀장은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을 무시했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파일이 유출된 것보다 이분에게 상처를 드렸다는 사실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아니, 여사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주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됐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직위나 옷차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늘 가장 평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는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그가 건넨 사과는 단순한 용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박 팀장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그 사과와 함께 그의 지난날은 완전히 과거가 되었고,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터였다.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의 인생은 이제 아주머니가 닦아놓은 깨끗한 로비처럼 맑고 투명한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그날 아침 아주머니의 청소는 로비에 빛을 더했고 박 팀장의 인생에는
새로운 새벽을 열어주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늘도 로비에 먼지를 담근 아주머니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어쩌면 아주머니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빛나는 가치는 늘 가장 평범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닦아주는 진정한 아주머니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